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 시간의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먼저 체크해 보시죠.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태양광, 탄소 포집,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주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지스타 개막 이슈 어제 시끌시끌, 오늘은 또 다른 이슈의 종목별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4위 게임주입니다.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방안의 숨은 수혜주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일본 쪽에서도 북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 방산주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 이슈 주목해야 될까요? IT주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정부가 OTT 산업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정책 모멘텀 주목해야 할까요? 컨텐츠주 가장 높은 자리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야기가 많고 여운이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쪽 대표님 볼까 합니다. 대표님께서 5위에 랭크시켜주신 신재생 에너지주 보도록 하죠. 너무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을 사우디 쪽과 계속 연결되어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뭐 트렌드 쪽에서 봐야 되는지 이야기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는 신재생 에너지주의 포인트 어떻게 잡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분은 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네, 짧게 머무르고 가셨죠. 네, 근데 가셨는데 보니까 일본도 방문 계획인데 일본은 취소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와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는 힌트까지도 넓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네. 왠지 기분이 좋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예. 네네네. 그냥 일본에 가서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뭐 일단 필요한 거 한국에서 많이 얻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 쪽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패싱을 했다. 어떤 요게-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잘 모르겠고요. 그분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재산이 2조 달러나 되는 분들한테 저희 미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단계를. 감이 안 잡히는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들썩였던 그 테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피어오르네요. 그래도 좀. 네, 어제 보니까 또 돌아다니던 사진 한 장 보니까 이제 또 기업들 총수와 이렇게 만나는 또 자리 한 장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진? 봤어요. 네, 중앙에 센터에 센터에 있고 딱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부터 쭉 이렇게 나열 이렇게 딱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룹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순인가요? 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SK 최태훈 회장님. 그렇죠. 예, 아, 제가 예.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예,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자리가 다 지정돼 있구나. 그러니까 네.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봤었을 때는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거기다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다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기술력들 이걸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성과가 나왔던 부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쪽은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입장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막강한 원유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를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입장 쪽에서 네. 있는 입도 다른 단계를 꿈꾼다는 얘기겠죠.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거기서 해야 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할 수 있는 흐름들의 어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또 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수소 관련된 쪽에 대한 네. 기대감이 많이 높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다들 비슷한 모델로 예전에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그 두바이를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디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망과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그를 합쳐서 또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제휴국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국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네.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올 쪽은 네. 중동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머니를 주목한다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신재생이 그러면은 뭐 지금 해외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기댈 쪽은 오일머니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도 계속 기회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오일머니도 관심이 있고, 네. 유럽도 관심이 있고, 유럽도 미국도 아직도. 관심이 있고, 네, 이러면 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계속 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중요하게 보면 그 뭘 사, 뭐 태양광을 사, 풍력을 사,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아이디어는 그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하건 아니면 그냥 화력 발전 쪽을 여전히 유지를 하건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나온 다음에 그걸 모아서 보내는 작업들. 그러면 전력기기, 전선 아하. 이런 건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쪽에서 봤게 되면은 그래서 전력기기 오늘 또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신고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류의 의미가 그렇군요.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관련된 쪽은 계속 또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그 중에 하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외사도 수소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다 같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변화들 최근에 좀 정체됐다가 이제 또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체크하고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을 때가 아니라 쉬어갈 때 보고 그리고 떠오를 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요즘은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죠. 요즘은 네. 샀다가 올라가면 좋은 자리에서 팔면 되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해서 좋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까 봐 많은 아.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네, 항상 자리는 좋죠. 다들 괜찮은 자리들이 많죠. 중요한 건 돈이 넘어가시죠. 일단 그래서 관심권에는 줘야 되는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 저희 들여다볼까요? 오늘 IT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어제 흐름을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봤더니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옛날로 거슬러 가다 보니까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적자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저희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지금은 기승전 수급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요? 네, 10년 전에도 주식 하셨었나요? 앵커님? 그때도 일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주식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다, 적자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 나왔던 변화는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폭락을 했었나요? 그땐 또 그냥 SK가 안 붙은 채 그렇죠. 그냥 하이닉스였었죠. 네. 예. 그런 다음에도 거의 바닥권에서 확인된 다음에 업황 살아나면서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그때 얘기는 투자도 있고 그랬어요. 예, 반도체 쪽에서 적자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아니면 뭐 어떤 지금 어디에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적자를 본다라는 사실만 보게 되면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탈출할 기회로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탈출입니까? 일부? 아니면은 계속 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따지고 보면 없으니까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반도체 쪽은 다 항상 위기래요. 네. 맞아요. 항상 또 비상경영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업황의 저점이 들어올 때 종목들은 더는 밀리지 않되 많이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 저점 때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8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거의 지금 어제도 나왔던 주문 실수가 나왔어도 지켰던 가격대. 그렇다고 한 9만 원대 중반대 넘어가기는 또 버겁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움직임은 계속 나누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 하단부를 지키는지 아니면 그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적자를 보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8만 얼마 나오는 것보다 네. 앞에 만약에 7자가 보인다 사야죠. 아,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노리는 단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감산이 좋은 거다 업황을 반영해서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말은 많은데 결국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쪽을 봤을 때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균형이 맞겠죠. 네. 그러면 업황의 턴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쪽에서 그런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너무 좋게만 보나요? 근데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면 네. 그것도 저희는 참고를 해볼 만한데 네. 저는 다른 포인트들도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는 이 수급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네. 그런 포인트를 보고 반도체에 몰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좀 소외됐던 게 2차 전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2차 전지가 부진하면서 이 사이에 수급 이동이 지금 또 감지되는 초입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 포인트들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수급 변화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요즘 힘이 많이 빠지죠.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항상 연말쯤 돼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2차 전지 섹터들이 한 4분기 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났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커가고 있고 증설하는 회사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연중 내내 이제 또 생산하고 가다가 약간 라인을 조정한다든가 뭐 어떤 비용 정리하고 하는 흐름들이 보통 4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재고 조정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런 흐름들이 4분기에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좀 주춤해지는 현상. 게다가 또 지금 왈가왈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고점론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피크아웃과 고점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되면은 소재단에서도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더 이제 앞으로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꺾였을 때 아무리 Q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그동안 밸류를 이만큼 받다가 또 조정이 나온다. 근데 성장은 계속 이어간다. 또 매수 기회죠. 근데 이 타이밍을 예. 지금 당장 그래서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 사야 돼가 아니라 이런 기조가 나오면서 아마 또 이제 출렁임도 한번 나오겠죠. 그런 때를 기회를 삼아서 아마 지금 둘 다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기대하는 섹터긴 하지 뭐 앞으로 더 좋아지는 섹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 뭐 업황의 저점을 간다든가 아니면 분기 관련된 쪽에 위축세를 네. 이용을 할 때는 일단 올라가는 것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네,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오늘 왜 한번 3% 밀리네? 이런 때 이런 전략을 또 사용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안에서 관심권에 두고 계신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제 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소재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 아무리 재활용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지금 재활용해서 나올 기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폐배터리라고 쓸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눈높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체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점점 더 자리가 들어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점이라는 네. 코멘트 남겨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하나 더 볼 시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 쪽은 오늘 1위에 오른 콘텐츠 쪽입니다. 재료가 워낙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쪽이라서 아마 1위에 랭크가 된 것 같은데 대표님, 뭐 정부 정책적 기대감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좀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육성하겠다. 네. 근데 넷플릭스를 딱 지적을 했죠. 네, 우리나라에도 넷플릭스가 아니 우리 뭘 못해? 예, OTT 키워서 네. 아예 콘텐츠 쪽도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걸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 OTT 서비스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죠. 맞아요. 그런 쪽에서 넷플릭스에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저희가 보던 거를 계속 보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정기 구독하는데 그걸 또 끊고 이쪽이 더 좋대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근데 이제 하죠. 중요한 거는 OTT가 크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독점적인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독점적인 드라마나 네. 아니 컨텐츠가 얼만큼 영향력을 작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OTT 서비스가 그렇게 가면서 변화를 이끄는 과정들은 일단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와 또 저희가 컨텐츠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드라마부터 영화, 뭐 게임, 엔터 한국이 못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저만 이상해요. 예. 아닙니다. 대표님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 검증된 섹터라고 보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육성책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뭐 아직 뭐 입법을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콘텐츠와 함께 육성한다라는 게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메타버스인데 네. 뭐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다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잖아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코스닥 쪽으로 좀 강했다. 이런 상황이 났으면은 오히려 그런 때 좀 걸맞게 또 테마로 좀 강하게 움직였겠죠. 근데 오늘은 시장도 좀 뚱하고 코스닥은 좀 더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좀 못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력이나 그리고 또 내년 가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또 넷플릭스와 또 이제 새로운 계약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우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과거의 한국의 컨텐츠 업체에 대해서 너무 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다른 데 계약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약간 좀 갑과 을이 여기서도 좀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라는 쪽에서 아마 다음 내년에 계약들 잘하게 되면 그때 아마 또 모멘텀으로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작사 쪽에서의 기회를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쪽? 둘 다 가능한데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예,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영우가 언제적 우영우입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쳐져 있는데 그래도 KT가 뒤에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스튜디오 지니 이쪽의 영향력과 함께 앞으로 그러니까 통신사가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비통신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그쪽에 중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없을 때 한번 좀 지켜봤다가 네. 거기서 이제 또 변화 나올 때 주가는 또 반응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시장 포인트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덜 받았을 때 계속 지켜보고 관심권에 두자. 자, 여러 종목들의 이야기가 저희 이슈 리뷰하면서 나왔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많은 이슈들 가운데 오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그냥 신재생에서 네. 네, 신재생에서? 네, 그분이 왔다 가셔서 나온 파장들 이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쪽에 이제 거의 상용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좀 많다. 다음 주 가면은 현대로템이 수소 충전소 또 5개 상용화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군요. 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또 울산 쪽도 수소차 뭐 이런 모멘텀들도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쪽이 이쪽이다. 라는 쪽과 함께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전압기 변압기의 강자죠. 이쪽이 좀 덜 올랐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56,000원대 밑에 정도쯤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5,000원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조절가는 5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6,000원 아래에서는 괜찮다라는 관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